달토끼의 잘 있기. 내 인생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왜 나만? 사실 좀 노력해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문득 억울해지는 거지요. 몰라, 누가 하겠지 하고 미루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 억울할 일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임감도 좀 있고 성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생각의 근본에는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의 밑면에는 억울함과 자존감 저하가 있습니다. 피해의식은 아무것도 주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에서 기인하겠지요. 자존감도 일부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가 잘못 만들어 놓은 나의 자아상도 큰 몫을 할 것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데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사실 어찌 보면 좀 억울합니다. 언젠가부터 자존감 높이기가 상당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 같습니다.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도 언제나 당당하고 씩씩하기란 어려운 세상이에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생깁니다. 이런 와중에 각종 미디어에서, 책에서, SNS에서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자꾸만 강조합니다. 물론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쓰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가혹해 보이네요. 자존감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기준을 잡기도 어려운 것들은 형체화해서 자꾸만 그 기준에 다다르려고 하다 보니 사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상처나 갈등, 위기를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버텨내는 정도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은 우주 공간에 나라는 사람은 단 한 명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모든 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겁니다. 대학 입시를 재수한 아이가 수능 시험을 본 후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애썼다. 남들이 한 번 보는 것 두 번 보느라 얼마나 고생했니? 잘 치렀어. 대견하다. 라고 말해주었지요. 아이는 무척 쑥스러워했어요. 아니 뭐 대견까지는 아니에요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끝까지 치러냈으니 대견하지 했습니다. 아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속상해했어요. 저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야. 아이는 조금 슬픈 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는 했는데 결과가 나빠요. 그러면 결국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걸까요?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최선인 걸까요? 왜 나만 이렇게 운이 나쁠까요?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언제나 결과가 좋을 수는 없어.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 좌절하기도 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실패나 좌절까지 모두 쭉 겪어 나가는 거야. 아이는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게 최선이에요? 라고 묻더군요. 그렇단다. 결과가 좋아야 최선이 아니야. 열심히 해도 결과는 나쁠 수도 있어. 좌절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끝까지 겪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최선이야.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생각에 잠긴 듯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선, 열심히 라는 단어를 써놓고 보면 너무 비장해 보이지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보답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도 있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그냥 저의 삶이에요. 저 사람들이 부당했어. 이건 공평하지 않아. 그래요. 공평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원래 인간들은 공평하지 않게 행동해요. 세상도 인생도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 일 겪어보신 적 없잖아요. 이렇게 저에게 따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 때 속이 상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속이 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속이 상하더라도 내 인생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진료실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누구나 인생에서 비슷한 양의 행복과 불행을 겪으면서 살더군요. 나만 겪는 것은 아니에요. 나만 유독 뉴스에 나올 법한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비슷해요. 다만 일찍 겪는 겁니다. 나중에는 좀 덜할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일이 벌어지게 된데 내가 조금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억울해도 좀 바꿔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만 보면 삶은 더 힘들어요. 어떤 것을 해낸다는 것은 꼭 결과를 완벽하게 잘 해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도 결과가 나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보다 내가 했다는 과정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했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위기를 참아내고 필요한 구성을 잊지 않고 챙기는 등의 많은 과정의 단계를 잘 겪어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인정받을 만 합니다. 어릴 때는 뭐든 성실히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곧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만 되어도 깨닫게 됩니다. 뭐든 열심히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는 내가 선택하고 책임질 순간들이 너무 많구나. 중요하진 않아도 급하게 해결해가며 살아가야 할 일들이 많구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성실히 일한 대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감당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지만 차근차근 해결하시나요?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마시나요? 내가 성실히 사는 동안에 그 과정에서 나를 만들어 나가고 모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쌓는 것이 바로 성실한 나의 대가가 아닐까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